아, 안녕하세요. 바실리아 TV 조슈아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21대 총선 사전투표의 조작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어, 비례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좀 충격적인데요. 비례대표는 조작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한국당이 또 어느 정도 비례가 나오기도 했고 또 그 투표 용지도 너무 길었기 때문에 단순히 조작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다음에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아마 비례대표 쪽은 조작이 없기 때문에 뭐랄까 지역구 쪽에 비교가 될 수 있는 어떤 조작이 없는 수치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게 어젯밤에 며칠 동안에 걸쳐서 그 분석을 했는데 좀 약간 데이터 엑셀 작업이 많았습니다.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 있는 보이는 게 다 다 숫자들입니다. 이거도 있겠네요. 예, 보이시나요? 이 무수히 작은 점들이 다 글자거든요. 또 이렇게 가면은 네, 이것도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사실 저도 그 분석을 하는 걸 좀 망설였었어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나도 특히 이제 조금 이제 좀 군소 정당들 있잖아요. 그 지지율이 조금 낮은 그런 정당들이 너무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예상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 너무 적게 나왔다, 이상하다 이런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지역구도 끝났기 때문에 한번 손을 대봤습니다. 근데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값은 좀 보정을 한 겁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한 건데 여러분 엑셀 받으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 끝에 있는 것이 보정값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을 약간 배제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전 당일은 원래는 이게 합치면 100%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절대값으로 사전과 당일을 비율로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그냥 조작이냐 아니냐 그걸만 판단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금 빠르게 그냥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봤을 때 한국당은 당일이 그러니까 사전이 당일에 비해서 15%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당은 15%, 15%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비슷하게 다 플러스로 보이고 있고요. 우리공화당은 상당히 또 마이너스, 그리고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여당이 두 개로 갈라졌죠. 여기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그 표가 꺾인. 근데 이 두 정당은 그렇게 표가 적진 않거든요. 표가 상당히 많이 꺾였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조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상하죠? 그 긴 투표지가 어떻게 조작이 됐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분이 전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투표를 조작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뭐랄까 그 조작한 사람의 시점에서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선거 전에는 뭘 할 거냐면 선거 전에도 좀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제 진짜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TV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진짜 여론조사의 데이터도 아마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론조사를 해서 득표율을 예상을 하겠죠. 몇 표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목표치를 설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지율은 얼마기 때문에 몇 석 이렇게 나올 텐데 어디 당선 지역이 나올 텐데 그거보다 좀 더 높게 본인들이 어떤 원하는 수치가 있을 거죠. 과반을 넘긴다거나 개헌을 한다거나 어떤 그 수치를 맞춘 다음에 목표치를 각 그 지지율을 목표치를 설정을 아마 했을 겁니다. 다 지역마다 비례마다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건데 개표를 했을 때 사전투표 보관함이 여기 밑에 보이는 작은 건데요. 이 부분이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사전투표를 가장 마지막에 했는데 이상하게도 먼저 온 것도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바쁘게 개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참관인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조작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거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너무나도 간곡하게 저를 찾아와 가지고 내가 직접 봤는데 절대 없더라. 없으니까 이거는 이 개표장에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뭐 한 바꿔치기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대규모로 조작이 있을 때는 따로 통을 바꾼다거나 그런 거는 좀 어렵겠다고 계속 생각을 했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개표기 쪽, 그러니까 이제 표 분류하는 기기죠. 분류기 쪽에서 뭔가 조작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이제 이변이 일어난 거죠. 그 길쭉한 투표용지, 비례대표 용지에서 조작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솔직히 저도 이제 지금 그때 발견하자마자 멘붕이 왔는데, 자 그러면 수개표로 조작이 불가능할 텐데 이 긴 비례용지, 비례대표 용지가 투표용지가 어떻게 조작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와 그러니까 어떤 통계적인 자료와 이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 상황이 두 가지가 별로 맞지 않을 때 일반적인 분들은 이거 이러하니까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제 좀 사고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는 그냥 맞다고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실험을 하더라도 이 추정치를 놓고 실험을 해서 주변에 있는 그 실험의 결과에 그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들을 계속 없애 나가서 원하는 결과치로 맞춰서 이제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보통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과학의 발달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같은 상황에 딱 이제 제가 직면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데이터가 조작인 건 절대 아닌 거거든요. 데이터는 절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 기다란 비례용지가 조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조작이라고 하시면은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대단한 어떤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조작이라는 것은 전자제품이라면 뭐든지 조작을 가능합니다. 전자제품 안에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숨길 수도 있고 전기가 있다면 여러 가지 어떤 그 계산을 하는 부품도 넣을 수도 있고 특정한 역할을 하는 부품들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긴 비례용지 그 투표용지조차도 한 가지 전자기기를 통과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바로 이게 계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표와 계수를 동시에 합친 검표 겸 계수를 할 수 있는 계수기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 은행에 가면 돈 세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은행처럼 빨리 나오는 건 아니고 천천히 착착착 이렇게 내려오면서 번호표가 똑같이 찍힌 것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후보 찍혀 있으면 1번에 잘 찍혀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착착 내려옵니다. 물론 속도는 좀 조절해서 빠르게 착착착착 나오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를 모든 투표용지는 또 이렇게 그 옆에 길이가 짧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용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포함해서 비례대표까지도 그 비례대표 용지까지도 모든 투표용지는 이 기기는 분명히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개수기가 뭔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개수기를 2016년도에 불법 선거에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이건 그 선거에 사용되지 않다가 이 개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 이 잘못된 어떤 오류라든지 불법에 사용된 정황이라든지 이런 거 잡혀서 한 것이 아니라 왜 갑자기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됐냐고 이제 항의하는 듯한 그런 그게 뭐랄까 좀 그런 가벼운 내용이었는데요. 어쨌든 2016년부터 불법 선거에 사용된 의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수기가 뭐길래, 개수기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게 조작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QR코드에 대한 여러분 의혹들이 많으시죠? QR코드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투표소가 어딘지 그것이 이제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간에 이제 떠도는 이야기로는 거기에 개인적인 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뭐 안 좋은 정보들을 갖고 있다. 과하게 거기다가 뭐 어떤 정보가 들어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QR코드에서 투표 조작에 쓰인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QR코드 정보 중에서 어디 투표소인지,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구에 어디 구에 어느 동에 몇 번째 투표소인지 그것만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그 정보하고 몇 번을 찍었는지, 지지 후보에 대한 그 정보 두 가지를 무선으로 송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착착착 내려오는데 QR코드랑 지지 후보를 그렇게 순식간에 읽어서 판독에서 읽어서 그 정보를 무선으로 보낸다?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폐 개수기를 혹시 여러분 은행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폐 개수기는 이렇게 착착 내려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착 이렇게 세는데요. 근데 그 한 장 한 장 셀 때 수백 가지의 위조 지폐를 검출할 수 있는 검출 센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물론 그건 좀 고가겠죠. 그런 개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단순히 그 용지에 있는 QR코드하고 지지 후보 이 두 가지만 무선으로 보낸다면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게다가 이것이 착착 하나씩 내려올 때 오히려 저기 분류기를 통과할 때는 빠르게 슈슈슉 지나가니까 QR코드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QR코드의 특성이 그건데요. QR코드는 멈춰서 아주 잠깐이라도 0. 몇 초라도 잠깐 멈춰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기는 빠르게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이라도 멈추는 구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QR코드를 읽기에는 오히려 이 개수기가 더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품들이 들어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정말 그 개수기 본연의 목적만 이루려면 이런 부품이 필요 없을 건데 아마 이 기계를 뜯으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냐면 QR코드 센서입니다. QR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주소에 관련된 그 부분만, 투표소에 대한 관련 부분만 뽑아내는 거죠. 그 부분하고 몇 번 후보가 찍혀 있는지, 도장이 찍혀 있는지 그걸 인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무선으로 송신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핸드폰 유심 있죠? 그게 이제 5G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LTE도 많이 쓰지만 앞으로 5G로 넘어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5G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와이파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라든지 IR은 이제 적외선입니다. 여러분 이제 리모컨 쓰실 때 리모컨 중에서 간단한 TV 리모컨 말고 에어컨 리모컨 같은 걸 보면 어떤 특정한 숫자를 보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온도를 띡띡띡 올려가지고 23으로 내렸다, 24로 내렸다 했을 때 24라는 숫자가 에어컨에도 한 번에 딱 뜨거든요. 그런 것처럼 숫자 같은 걸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F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무선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양한 무선 신호 중에서 그 중에 하나 보내는 어떤 그런 그 부품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제로 했을 때 이 개표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조작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조작이 없는 일반적인 그런 개표소는 어떨까 한번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조작이 없는 선거 개표 현장의 구성도인데요. 이렇게 첫 번째부터 접수부,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그리고 심사집계부, 그리고 개표 상황표 확인석, 위원 검열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컴퓨터로 입력이 되겠죠. 입력을 해서 이렇게 서버로 올라가서 전체 첫 번째는 수집 서버가 있습니다.
정말 뭐 수백 수천 개의 어떤 그 개표소가 있으니까 수백 개의 그 개표소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는 서버가 있을 거고요. 그 모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어떤 데서 어떻게 오는지를 집계하는 그런 서버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체로 두 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개수가 두 개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수는 더 여러 가지 있는데 기능은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또 하나 추가된다면 방송국으로 송출하는 그런 송출용 외부 접근하는 걸 허용하는 그런 어떤 게이트웨이가 그 뭐지 방화벽 역할을 하는 서버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투표에 관련된 역할은 이렇게 두 개인데요. 이것이 이 전체의 구성이야말로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 개표 현장의 구성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개수기를 통해서 조작을 했다. 그러면 이런 구성도가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분류기를 위주로 해서 몇 표는 몇 표로 돌린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조작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뭐랄까, 예전에는 그런 방법을 일부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조작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 걸 쓰지 않고, 뭐 변환하는 공식만 그런 걸 적용했지, 실제 조작은 상당히 더 세련되고, 더 고급스러운 방법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비례대표용지는, 이제 거기 사전용지, 예, 비례대표용지 포함해서 지역구 비례 둘 다 동일하게 사전투표용지는 모두가 다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수기에 바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바코드가 없으면 그냥 옆으로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다 그냥 통과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전투표가 아닌 당일 투표용지는 그대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정상적인 루트로 다 집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은 다른데요. 사전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지막에 딱 기록해서 방송국으로 발표될 때는 다른 경로에 들어온 데이터를 참고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연결하는 경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수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안에 분명히 어떤 무선 신호를 주는 장치가 들어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화웨이 중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화웨이 중계기라고 검색하니까 U 플러스 5G라고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요. 아마도 U 플러스 5G 중계기는 다 화웨이 걸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중계기에서 그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 정보라 하면 그 사전 투표 용지일 때, 즉 그 QR 코드가 검색이 됐을 때 QR 코드가 있는 그 표만 그 지역의 선거구, 그리고 비례면 비례에 몇 번 찍었는지, 아니면 지역이면 지역에 몇 번 찍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단지 올라가는 건 그 데이터뿐입니다. 여기서 어떤 조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더 조작은 더 안정성이 높아지고 더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선 조작을 안 할 겁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데이터만 보낼 겁니다. 이쪽으로 보낸 데이터가 이제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 있는 많은 개수기들의 정보를 1단계로 하나로 취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 있는 개수기가 만약에 뭐 유심이라든지 정말 핸드폰 터지는 것처럼 잘 터지는 어떤 그런 통신 회로가 있다면,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거지만 아마도 그런 게 없나 보죠. 그게 아니라 좀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데이터만 보낼 수 있는 그런 소형 출력의 무선 장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계기가 필요한 거죠. 이 중계기는 여기서 받은 신호를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인터넷으로, 혹시 아니면 인터넷 유선 라인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 조작 서버로 가게 됩니다. 이 조작 서버는 선관위 서버랑 동일한 스펙에 동일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집 서버가 있고요, 집계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개표 상황을 서버 집계하는 걸 똑같이 다른 곳에서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집 서버에서 수집이 된 다음에 집계 서버에서는 특별한 일을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미리 정해두었던 퍼센트대로 몇 표당 몇 표, 이런 어떤 그런 공식을 적용을 해서 표를 실시간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표들이 정리가 돼서 파악이 돼서 올라가는데, 이쪽 경로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 경로로 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이쪽에서,
당일 투표는 이쪽에서 동시에 돼서 들어갈 때는 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부분은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수개표로 하고 또 이게 손으로 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으로 한 부분이 이쪽하고 틀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조사가 된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거기 있는 분들을 깜짝같이 속였는지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만 약간의 힌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초반에 한 30분, 1시간 정도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잘못된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여러 데 이제 그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면 물론 이제 그 일정 이제 그 수고비는 받았다고 하지만요. 여기서 나가서 새벽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 지지자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분류기 쪽에 가서 무효표가 나왔는지 혹시 무효표 중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의 표가 나왔는지를 보고 이 부분을 정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다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시, 12시가 가까우니까 어떤 현상까지 생기냐면 너무나도 다들 피곤해가지고 그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졌을 텐데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그게 이제 손으로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손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다 합산해 가지고 이제 거기 뭐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바로 프린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린트를 했을 때 프린트를 딱 할 때 그때 이제 뭔가 다른 것으로 프린트를 되는 그런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은 해보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프로세스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 부분 빼고는 이 전체의 시스템은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당일표는 조작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일표를 QR코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처리가 되는 그 라인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조작을 거치는 라인도 있고 이렇게 해서 따로 하게 되면 더 어떤 그 조작의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런 상황이 정말 현실이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가장 조사를 해와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서버에는 조작 프로그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관위 서버에는 조작 프로그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걸리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관위 서버에는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정확한 증거가 남아있는데요, 두 가지 경로로 데이터가 들어온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원래 모든 데이터가 한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그 포트가 다른 포트로, 아니면 다른 IP나 다른 포트로, 뭐 중국일 수도 있고요, 충분히 외국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도 전혀 이제 느리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전 세계 인터넷이 빠르거든요. 여러분 뭐 아마존 치면 아마존도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른 중국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오는 그 포트가 있고요. 그 포트가 6만 5천 개 정도의 16승이죠. 6만 5천 개 정도의 이제 그게 있는데요. 16승이 아니구나. 네, 10승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많은 포트 중에서 필요한 포트로 선별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IP가 아예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뚫려가지고 데이터가 동시에 두 군데에서 다른 데서 두 가지 데이터가 들어와서 합쳐졌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은 여기서 한 게 아니죠. 선관위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조작을 해서 이미 들어온 겁니다. 선관위는 절대 조작한 흔적이 없을 겁니다. 대신 여러 가지 경로로 다른 경로로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를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찾아낸다면 그 데이터 IP를 추적하면 IP가 어느 나라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인지도 대부분 알 수 있고요. 어떤 지역에 혹은 어떤 나라에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배우를 더 알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설명드렸던 개수기에 일반적으로는 들어있는 것이 아닌 무선기기하고 무선 신호를 송출하는 무선기기하고 센서를 QR 코드랑 번호 찍은 거, 몇 번을 찍었는지를 검출해내는 센서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센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탈부착해서 넣을 만한 적당한 어떤 그 플러그 같은 그런 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찾아서 여기에서 화웨이 중계기로 어떤 신호가 갔는지 그 부분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아니죠. 하나 더 있긴 한데 화웨이 중계기가 중계를 꼭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중계기는 사실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 전통적인 방법에 조작이 없는 그런 어떤 형식의 지금 그 개표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중계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여기서도 이렇게 보내니까 전혀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중계기는 필요 없는데 중계기가 왜 필요하죠? 여기서는 필요 없고 만약에 개수기든 무엇이든 다른 어떤 전자기기가 외부로 보낼 때 말 그대로 중계기입니다. 중계기. 중계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신호로 바꾸는 중계기입니다. 그 중계기가 왜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이 중계기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170개, 몇 개죠? 예, 170개 정도를 설치했다나? 죄송합니다. 저 수량은 잘 모르겠지만 2000 몇 개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중계기가 현장에 다 설치되어 있고 아마도 개수기가 가장 유력한데 그거는 어떤 각 신호를 투표에 대한 신호를 보내주는 그 신호를 받는 어떤 그런 그 장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꼭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겠고요. 조사할 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QR코드에 관한 겁니다. QR코드는 이번에 정말 그 특이하게 어떤 장소에서 찍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의혹을 놓고 볼 때 그 외에 다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의혹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정말로 부정투표에 이용이 됐다면 왜 그걸 굳이 QR코드를 썼는지 그 QR코드를 써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서 이걸 한 가지를 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QR코드가 증거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QR코드가 어떤 현재의 그 조작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QR코드로 이번 투표가 조작이 됐다고 만약에 이걸 단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확보해야 됩니다. 서버가 어떻게 데이터가 조작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물론 이 안에 조작 프로그램이 없고 조작 프로그램은 다른 서버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조작의 흔적은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어떻게 조작이 됐을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해봤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안에 그 개표 수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렇게만 단정을 해버리고 안에 프로그램 찾으면 아마 못 찾을 겁니다.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 있는 서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면 이 QR코드가 그 조작에 이용됐다고 단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QR코드가 증거가 아니라 서버가 증거입니다. 서버를 위시한 중계기 그리고 개수기 이런 세트가 분명히 이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외의 다른 것은 물론 다른 유혹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투표 용지가 그 봉인함이 뜯어졌다든지 그리고 투표함이 열린 것 같은 흔적 그리고 그 길다란 비례 그 투표 용지가 전혀 구겨지지 않고 있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런 조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작을 왜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조작한 후의 값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조작이 되기 전 값을 찾아봤을 때도 그것마저도 조작된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컴퓨터 가지고도 조작해도 모자라서 그 외에 한 번 더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게 민주당의 지지도가 낮다고도 유추를 해볼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 아주 사소한 조작들을 오프라인에서 실제 그 개표 현장에서 이런 조작들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정말 중요한 이 서버라든지 중계기 그리고 이제 그 계수기에 대한 집중을 흐트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파들끼리도 지금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유추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 요인인데 그 두 가지 요인에 다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그 조건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말 다방면으로 열심히, 그러니까 네가 틀렸다 하는 게 아니라 의혹이 있으면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깨끗이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고 그걸 이제 그 조작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다 찾는 우파 여러분들의 각자의 다 다른 주장에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우파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조작의 흐름을 명확하게 알고 이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 메인을 놓고 우파 뭐 유튜버도 물론이고 뭐 저기 그 국회의원 후보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여기다 핵심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이 조작일 것입니다 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증거인멸을 하지 않도록 모두가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다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조그만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뭐 한국당의 한 후보가 정말 열심히 지금 이제 이 조작이라는 것을 사전 투표가 조작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추정에요. 여러 후보들이 동시에 나서서 개표를 해보자 이렇게 나섰을 때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는 건 조작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증거인멸 조작의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는데요. 제가 어디 제보받은 것에 의하면 현재 이 그 투표함이 보안이 상당히 허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기간 중에는 사전 투표를 한 후에 당일 투표까지 그리고 개표할 때까지의 그 보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철저하겠죠. 뭐 그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의 어떤 보안 상태보다 투표가 끝난 후에 그냥 CCTV 없는 구석에 이제 처박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걱정이 돼서 선관위에 갔다 온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게 대규모의 조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그 범죄자가 정말로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조작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처럼 한 후보만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든 그 지역 부분만 원래대로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내용대로 뒤바꿔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미 그 내용을 옮겼다고 하는데요. 그 며칠 사이에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똑같아 버리면 그 지역만 똑같아 버리면 전체가 다 이런 어떤 의혹을 제기한 모든 우파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전체가 다 부정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건 데이터로 절대 속일 수도 없고 이거를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인데 얼마든지 언론이나 이런 것들로 뒤덮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에서 아쉽게 친 그리고 저 비례대표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도 그 투표를 했는데도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했고 이번에도 분위기도 좋았는데 지난 총선보다 더 떨어졌다는 그런 건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도 정말 힘을 모아가지고 재개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표를 하되 동시에 여러 곳에서 할수록 더 증거가 확실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비례대표는 정확하게 뭐 어떤 표로 돌려라라는 그런 공식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퍼센트 조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애매하게
정말 애매하게 이걸 조작한 거를 집어넣기가, 원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구를 그 의혹 조사할 때 비례까지도 꼭 같이 보시고, 그 지역의 비례라든지 전체적인 전체적인 그 비례의 비율에 맞는지를 또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확인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한국당, 통합당의 그 지역 후보들이 얼마나 더 많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물론이고,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 재검표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파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론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에 대항해서 우리는 정당 정치가, 정당 체제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견제하는 세력이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정당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너무나도 심각하게 국민들은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 차이가 크고, 또 게다가 작은 군소 정당들은 열심히 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예상보다 너무 적은 표차가 나왔다는 거. 또 그리고 이 모든 조작의 원인은 항상 여당은 높아지고 야당은 낮아졌는데, 그 조작의 키는 바로 사전투표였다는 거. 그리고 사전투표에는 모두가 다 QR코드가 있었다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정말 자신감을 가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히 더 힘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나가서 개표를 해보자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좀 큰 표 차이로 진 후보님도 힘을 내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좀 개표를 다 해봤으면, 재개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을수록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 명이 이런 것을 재개표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명, 3명, 4명, 5명, 6명이 재개표를 하자고 하면 절대 동시에 조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례 정당이라면 비례대표표에 대해서 또 재개표를 요구하고, 재개표를 이걸 어떤 조작하기가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모두가 다 행동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빠르게 해서 동시에 약간의 간반의 차례 떨어지는 그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그 의원들이, 그리고 그 국민들이 이렇게 항의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국당 그 의원들, 통합당 이번에 좀 떨어지신 의원들에게 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국당을, 그래도 아쉽지만 한국당을,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정당 체제의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민주당의 어떤 그 경제 정책, 진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실망을 한 사람들이 정말 통합당에 많은 표들을 줬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다 졌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우리를 그렇게 지지 안 하나? 이런 패배 의식에 쩌들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믿어주세요. 당신들을 찍은 국민의 표들이 사라진 겁니다. 국민의 표가 도둑질 당한 거예요. 국민의 표가 도둑질 당했는데 그걸 관리하고 있던 사람은 통합당, 한국당 의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통합당 의원들은 이 표가 잃어버린 표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논리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하시고요. 이 표에 대해서 이건 내 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파 국민들의 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표를, 이 잃어버린 표, 빼앗겨버린 표, 도둑질 맞은 표를 분명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국민들이 정말 혼을 내주십시오.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예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을 만큼 비난을 퍼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내년 조용히 몸 사리고 있다가 4년 후에는 또 다시 제기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파 국민들 있으면 한국당 의원들을, 통합당 의원들을 혼내주십시오. 막 뭐라고 하십시오. 빨리 나가서 우리 표들, 사라진 우리 표를 찾아오라고 하십시오. 우파 국민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21대 총선 사전투표의 조작 시나리오를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이유는, 전 처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 얘기해버리면 이것을 조작한 사람들이 증거인멸을 하기에 더 용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켜보는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통합당 의원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득실만을 계산하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조작이 이제 모든 투표마다 조작이 일상화돼 버리면 저는 이번에 비례랑 당일이 다르다는 그 명확한 기본 전제 가지고 겨우 찾아냈습니다. 저도 겨우 찾아냈어요. 모두가 다 저보고 실력이 있다고 하지만 저 아닙니다. 저도 너무 힘들게 찾아냈어요. 그걸 좀 명확하게 아시고 다음 투표는 점점 더 조작이 더 치밀해지고 업그레이드 돼서 도저히 사람이 찾을 수 없게 AI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통합당 의원님들도 더 이상은 그 다음은 절대 우파가 집권하지 않을, 미리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당의 어떤 그 최고 의원이 우리는 이제 30년 집권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조작이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파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 주변 세상 이 모두가 다 민주당이라는 그런 압박감에 살게 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고, 애국심 있는 사람이 없고, 이 주변에는 없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에 우파 국민들을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통합당 의원님들 꼭 겁먹지 마시고, 이 귀신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정말 믿으시고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장해 주십시오. 모든 투표를 동시에 까야 저들이 최소한의 그 마지막에 남은 증거마저도 조작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증거 보존하고 최대한 많이 대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조작은 못합니다. 더 이상은 조작당하지 맙시다. 모든 여당, 야당, 통합당,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양심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모든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시호였습니다.